모처럼 많은 눈이 내린 다음 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엔 차도 사람도 모두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현대중공업에 팔리게 될 걸로 보이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거대 조선사가 탄생할 거란 기대와 함께 인력 구조조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 도서관이 길고양이를 쫓아냈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공기관으로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남에 모처럼 많은 눈이 내린 다음 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전날 내린 눈들이 곳곳에서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도로엔 차도 사람도 모두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얼어붙은 바닥을 걷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미끄러운 건 마찬가지. 등원을 서두르는 엄마와 아이도 걸음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갑작스럽게 눈이 오니까 저희들도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바닥이 너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그래서 내려올 때 되게 조심조심 내려왔어요. 아이가 다칠까 봐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출근길 도로도 아침 내내 거북이 운행하는 차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고가 나진 않을까 조심조심 움직이긴 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부터 좀 상거로운데요. 이게 좀 미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눈이 오니까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요. 이렇게 밀리는 거는 최근에 처음입니다. 한 서너 배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고 다음 날인 1일 아침 최저 기온이 거창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남 지역 도로 곳곳이 결빙됐습니다. 이 여파로 창원 안린고개와 마진고개 등 국도와 지방도 20여 개 구간이 오전 내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경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반가운 것도 잠시 밤사이 녹은 눈이 얼어붙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31일 경남에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고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도내 학교 62곳이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밀양 상동초와 함안 무남초, 고성 동해초 등 4개 초등학교가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창 남상초와 합천 가회중, 함안고 등 초중고등학교 58곳의 학교가 기상 상황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산업은행이 떠안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결국 현대중공업에 팔리게 될 걸로 보이면서 경제계는 세계 1위의 거대 조선사 탄생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중복 사업도 많아서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을 앞두고 지역 근로자들은 벌써부터 불안해합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수주 잔량 세계 2위 대우조선해양이 1위인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면 압도적인 세계 최대의 조선사가 탄생합니다. 거대 기업이 살림을 합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국가들의 독점 심사까지 남아있지만 경제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대우조선이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에 팔리면 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LNG 선박 수주전 등 두 회사가 경쟁을 해온 만큼 사업 내용과 인력 구조가 비슷해 결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복된 분야를 덜어내는 정리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 외에는 몰랐다는 것들이 참으로 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 동종업체로서의 수주와 영업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뿐더러 또 조선업종의 지역 기자재 문제 더불어서
고용 불안과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조선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인수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깜깜이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자신들도 매각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구조 조정 등 걱정거리는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두 회사가 이미 상당한 구조 조정을 했다며 인력 감축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인수합병이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제살 깎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사회는 이번 합병으로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깎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겨울은 사람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힘든 계절입니다. 며칠 전에 눈까지 내렸죠. 이 계절에 경남 대표 도서관 길고양이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이제 한 동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공존의 방법은 없을까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이름을 부르자 쪼르르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 점박이 무늬가 매력적인 고양이도 조용히 사료를 먹는 고양이까지. 성격도 특징도 다양한 이 고양이들의 공통점은 경남 대표 도서관에 사는 길고양이란 점입니다.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보살핌으로 생활하던 고양이들은 최근 도서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살던 집도 먹이통도 모두 치워졌고 심지어 먹이통은 돌무더기로 막혀버렸습니다. 새끼 고양이 둘이랑 어미가 안에서 잘 지내다가 그 집이 어떻게 해서 쫓겨나는지 모르고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다치고 뭐 아프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에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지만 상황은 변함없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란 거는 모든 민원인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인데 왜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지 난 논리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었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게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난감하다며 창원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진 길고양이들이 머물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 단독주택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중성화가 어떤 전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식소 운영이나 뭐 잠자리는 조금 허용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이용객과 주민들의 바람은 도서관 구석 안전한 공간 하나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옷을 입고 있는 이 고양이는 국립기매박물관에 사는 길고양이 봄. 박물관의 보살핌과 관람객의 배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길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캐릭터로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높였고 이는 호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물관이 주는 그 무거운 이미지보다 이 봄이가 주는 사랑스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박물관을 좋아하게 되고 박물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봄이에게 또 잘해주는 직원들 보면서 또 감탄하고 그러고 가는 게 좀 김해 시민으로서 되게 좋더라고요. 김경수 지사도 길고양이를 위한 활동 사진을 전했었고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잠자리와 급식소만 허용해달라는 의견과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도서관. 이제는 도시 일부분이 된 길고양이와의 공존과 해법은 없는 것인지 경남 대표도서관 길고양이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도서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동물과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제주도 특산품으로 알려진 한라봉과 천혜향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거제에서도 대량 재배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과 진한 향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라봉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제시 동부면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한라봉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아열대 과일이지만 거제에서도 1997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26농가 8.5헥타르에서 연간 17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의 일품인 한라봉이 거제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철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제 한라봉은 제주도보다 긴 일조량 등 생육 조건이 좋아 당도가 더 높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은 제주에 비해서 약간 새콤달콤합니다. 그 맛이 아주 감칠맛을 더하게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라봉뿐만 아니라 거제에서는 망감류로 불리는 천혜향과 황금향 등도 함께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의 5kg 한 상자 가격은 25,000원에서 4만원 선. 농가마다 수억 원대의 소득을 올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기술 지원과 판로 개척 등으로 거제산 망감류의 명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질 강화 필름과 시설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한라봉과 천혜향 유통 판매를 위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표적인 겨울 특산품이 된 한라봉. 이제는 원저 제주도 한라봉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6일 새벽 김해 분성산에 화재가 발생해 임야 1.5헥타르가 불에 타고 1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찰은 김해 지역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분성산에는 지난달 6일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25일과 30일에도 불이 났었는데 화재 발생 시각과 장소가 비슷하고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방화로 의심한 김해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방화범을 검거한 겁니다. 50살 신모 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김해 분성산 등산로 3곳과 신어산 입구에 고의로 불을 질러 만 46제곱미터가량의 임야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900만 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심 씨가 주차 차량 파손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5분쯤 창원 마산아포구 진동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임야 1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60여 가구가 몰려있는 마을 쪽으로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0분쯤에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당 차량의 트렁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40살 권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권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사람이 없는 밤 시간대에 사무실과 경로당을 돌며 현금 등 5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직업이 없는 권 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에서 겨울 캠핑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를 마신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낮 12시 40분쯤 거제 지세포 인근 공원 옆 도로에 세워둔 캠핑카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켜놓고 잠을 자던 50살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사한 것으로 보고 신고자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남 지역 16개 시장 군수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시장 군수들은 김 지사가 경남 경제 제도약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부재는 큰 타격임을 헤아려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조규일 진주시장과 윤상기 하동군수를 제외한 16개 시장 군수들이 참여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옥중 편지를 전했습니다. 김 지사의 배우자인 김정순 여사는 남편이 도민들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라며 1일 김 지사의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6개월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분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이끌게 됐고 부지사 2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일 열린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재판에서 병원 법인 이사장인 손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장 성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의료법 위반이 적용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은 병원 총무과장 김 씨와 병원 행정이사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화재로 지역사회에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 지역민들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 아침에 하마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낮이 되며 추위는 금세 풀렸는데요. 다만 볕이 들지 않는 곳에는 도로가 얼어 여전히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성 귀경길 날씨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토요일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 귀경길에도 날은 온화하겠지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배편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동안 양산과 김해가 14도까지 오르며 따스하겠지만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설날 아침에는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성묘길 옷차림 든든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방문하는 설 연휴 기간에는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진료받으면서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